이번에 할 거는 공적 할당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메인 함수 실행하는데 몇 바이트 필요하죠? 이럴 때 4바이트 필요하죠. 인트니까 필요한 메모리는 4바이트예요.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4바이트가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냥 간단하죠. 여기 뭐 인트 박혀 있으니까 인트 보고 안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인트 b. 자, 이러면 몇 바이트 필요할까요? 8바이트죠. 지금까지 한 게 이런 거예요. 각각 4바이트 차지해야 하니까 총 8바이트. 뭐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메인 함수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의 총 크기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때는 몇 바이트 필요하죠? 8바이트죠. 어레이는 포인트 변수니까. 이렇게 하면요 9바이트죠. 이러면 10바이트인 거고.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러면 몇 바이트일까요? 인트 3개죠. 인트 3개면 4 곱하기 3에서 12바이트고 이 공간 3개를 관리하는 변수 어레이 포인터 변수죠.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8바이트 더하면 20바이트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 어레이라는 게 인트 포인터 맞죠? 왜냐면 이 첫 번째 공간, 이 세 개 공간 중에 0번 인덱스 공간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인트 사이즈 아니다. 이거는 남겨두고 이렇게. 자, 이러면 몇 바이트 필요해요? 24바이트죠? 자, 그러면 사이즈에 입력을 받아볼게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고 입력 받아야 되니까 스캔F. 자, 이러면 메인 함수는 몇 바이트 필요하죠? 프린트랑 스캔F는 볼 필요 없죠. 메인이랑 따로 잡히니까.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 때 있었잖아요. 여기 메모리고 여기가 힘 영역, 중간 영역, 여기 스태틱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에 또 이제 메인 영역이 있는데 이 메인 안에서 printf나 scanf 또는 체인지 함수 이런 거 실행할 때 여기에 위에 잡힌다고 했죠. 그래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printf도 함수죠. 여기 이 헤더 파일 안에 들어있는 함수. 이런 함수가 메인이랑 별개로 잡혀요. 메인 함수 내부에서 실행되면. 그리고 끝나면은 얘네는 더 이상 잡아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알아서 없애는 거고. 정리하자면 메인 함수가 실행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건 뭐죠? 뭘 찾아가죠?
프로그램이 메인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건 OS죠. 운영체제. 운영체제에 가서 메모리를 할당받습니다. 그러면 총 24바이트를 할당받고 printf 실행하고 그 다음에 scanf 실행해요. 그리고 이제 실행되는데 필요한 메모리를 이 메인이 신경 쓸까요? 얘네가 실행되는데 쓰는 그런 메모리를? 아니죠? 그냥 printf가 알아서 할 일이죠. 메인 입장에서는 그냥 알바 아니에요. 메모리 공간 안에 스택이 있는데 메모리랑 스택은 생략을 할게요. 바로 메인부터 그릴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메인이라고 할 거고 메인이 이렇게 있고 이제 그 안에서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printf가 실행되려면 이 메인 위에 printf 이거 할당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printf가 끝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고 지금 메인이 필요한 바이트는 24바이트예요. 24바이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입력을 할 때 5를 입력할 거예요. 그럼 사이즈에 뭐 들어가나요? 이거는 좀 이렇게 할게요. 사이즈 5를 입력했어요. 그냥 사이즈에 5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메모리는 총 몇 바이트예요? 전 얘는 인트니까 4바이트고 이 어레이는 몇이에요? 포인터니까 8이죠. 그러면 이 어레이가 가리키는 이 배열은 몇 바이트일까요? 우선은 얘는 하나씩 써보고 어레이는 8바이트. 그럼 가리키는 배열 5라고 입력할 거예요. 인트 5개니까 배열의 바이트는 20이죠.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 있어요. 이거는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세하게. 변수는 공간이었죠? 공간이고 이제 그 공간의 의미는 저장 공간이죠. 어떤 값이나 뭐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인데 그 저장 공간이 어디에 잡히죠? 이것도 했어요. 램에 접혀요. 램에 잡혀요. 여기에 잡히는데 얘는 누가 관리해요? 운영체제가 하죠. OS. 메인 함수는 이제 메모리 할당을 받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찾아가야 돼요. 지금 뭐 총 32바이트인데 어떻게 알았죠? 그냥 눈으로 보고 알았잖아요. 근데 메인 함수는 실행된 적 있나요? 저희 한 번도 실행한 적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제로도 이 버튼을 누른 적 없고. 그러면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찾아가야 하는데, 이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한테 실행되기 전에 갈까요? 아니면 이제 제가 이 버튼을 누르고 실행되고 갈까요? 찾아가는 시점이 실행 전일까요? 후일까요? 실행되기 전에 공간을 할당받아야 실행하잖아요. 실행되고 나서 뭐 이거를 버튼 누르고 나서 뭐 메모리 이만큼 줘 이렇게 하면 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이런 거는 뭐 함수라고 불렀죠. 저희 사이즈라고 하는 이 변수는 공간이에요. 그렇죠? 메인 함수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바이트는 여기 4바이트. 그리고 이거는 잠깐 얘는 3으로 다시 돌려놓고, 얘는 뭐 일단 무시하고, 이러면 문제가 안 되죠. 메인 함수가 안쪽에 써 있는 내용을 들고 뭐 운영체제에 갔을 때 이걸 보고서 뭐 4바이트 아니 다시 24바이트 주면 되겠다 라고 견적낼 수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여기다가 놓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견적을 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운영체제다 라고 생각하고 견적을 내보세요. 자, 여기서 5를 입력하는 시점, 얘는 이거 버튼, 런 버튼 누르고 나서죠. 실행 버튼 누르고 나서. 자, 그러면 이 사이즈 값이 안 정해졌어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자, 운영체제가 메인 함수가 요구하는 이 바이트 수를 어떻게 알아요? 사용자가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때 오타가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보시면 사이즈의 값이 미정이잖아요. 뭐 메인 함수가 얼마나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는 사람 기준이죠. 프로그램은 눈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눈으로 이렇게 봐갖고 대략 얼마쯤 나오겠다 이런 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여기 스캔F를 보고 뭘 입력하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메인 함수나 또는 뭐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 사이즈는 만들어지지 않은 변수예요. 실행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말은 뭐 이런 사이즈라는 이름에 공간도 없는 거고, 아직 입력받기 전에 뭐 메모리 얼만큼 할당 받을지 또는 할당해줄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해요. 업종은 요식업. 자, 근데 뭐 주방이 한 뭐 이 정도 필요하고, 또 뭐 홀 이 정도, 홀은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기타 식재료 보관 공간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총 필요한 공간은 한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죠. 구상 정도인 거고, 구상까지 했는데 뭐 장사를 못하는 이유는 건물이 없으니까. 맞죠? 뭐 실물로 존재하는 공간이 없죠.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메인 함수를 판단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코드 자체도 실행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구상에 불과해요. 구상만 한 거예요. 계획서 정도?
이거는 구상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 구상을 바탕으로 이렇게 개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상한 걸 바탕으로 세팅을 충분히 해야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견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왜냐면 이런 게 실행되기 전에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즈의 값은 실행되고 나서 정해지는 거니까 시점의 차이. 사이즈의 값은 실행되고 정해집니다. 그러면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여유롭게 메모리를 뭐 100바이트로 잡아 놓으면 되나? 아니면 뭐 5라고 입력할 거니까 5로 해놓으면 되나? 이런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정할까요? 이렇게 하면 견적 나오죠? 이거는 계획표에 뭐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해요. 지금이야 뭐 실행하면 됩니다. 뭐 이게 왜 되는 거냐면 C 언어 표준이라고 있는데 C 표준, C 표준 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 C 언어를 사용하는 툴이 C 계열 사용하는 툴이 비주얼 스튜디오인데, 이 다른 툴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안 돼요. 막혀 있습니다. 이게 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거는 온라인 컴파일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눈치껏 알아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론상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툴을 사용해 보면 다른 툴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를 사이즈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사이즈의 경우는 고정값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스캔F를 이용해서 5를 입력할 수도 있고 뭐 100을 입력할 수도 있고 계속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고정값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불가능한 코드예요. 운영체제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 머릿속에 이만큼 구상되어 있는데 손님이 더 올 수도 있으니까 뭐 공간을 더 확장해야 하나, 뭐 손님이 적게 오니까 줄여야 하나 고민할 수 없죠.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여기를 5라고 해놓고 이거는 잠깐 다 지우고 얘도 뭐 지우고. 자, 이러면 몇 바이트 필요하죠? 여기 4바이트, 그 다음에 사이즈는 5라고 정해놨으니까 배열 공간은 4 곱하기 5 에다가 그 공간을 관리하는 포인터 변수 어레이 8바이트 그래서 24에 8 더하면 32바이트네요. 근데 안되죠? 사이즈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변수니까. 이거 역시 사이즈가 5인 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봐서 판단한 거잖아요. 전 아직 이렇게 바꿔놓고 실행 버튼 누르지도 않았고 이거를 눈으로만 보고 연산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사이즈의 값으로 10을 넣겠다는 건데 이것도 머릿속으로 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 안 했고 마찬가지예요. 실행되면 안 되는 코드죠. 그래서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 운영 체제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운영 체제는 이거를 보고 이게 뭔데? 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해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이즈 값은 실행되고 나서 결정되니까. 사이즈 값은 진짜로 실행되고 나서 결정됩니다. 컴퓨터가 그래도 뭐
바보는 아닌데 눈치껏 그냥 이렇게 인트 사이즈 뭐라고 내가 매겨놨으니까 그거를 바로 활용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현대 컴파일러는 해줍니다. 현대 컴파일러는 해주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이 버튼을 누르고 나서야 이 사이즈 값이 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수의 값은 메인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결정되니까 이렇게 하면 좀 다르죠.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즈 만든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상수죠. 이거는 변수가 아니라 문법입니다.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프로그램의 사이즈는 5라고 해놓은 거예요. 박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5라고 정해진 거니까. 대신에 이거는 안 됩니다. 시점상 맞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은 코드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원 관리를 하는 그런 웹페이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페이지, 그 사이트에 회원이 몇 명 들어올지 예상할 수 없잖아요. 몇 명이서만 딱 들어오게 해놓고 그 사람들끼리만 운영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동적 할당이 없는 현대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define max size 200이라 해놓고 얘는 잠깐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놓고 딱 이렇게. 자, 이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사이즈 200이죠. int 200. 실제로 이 사이즈에 입력받은 거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입력한 사이즈가 맥스 사이즈를 넘어간다. 그러면 %d 이하로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사용자에게 몇 명 관리할지 물어봤는데 전부 200 이하로 입력했는데 내가 500명을 관리하겠다 라고 하면 500이라고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500명까지는 이제 저장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할 회원수가 변경될 때마다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바꾼 수만큼 배열 공간 관리하는 게 가능하니까. 근데 이렇게까지는 많이 필요 없는데?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명 관리도 안 하는데 많이 잡으면 메모리 낭비하는 거니까. 개발자는 한 명이고 사용자가 다수일 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용자들의 요청을 다 반영해서 바꿔야 돼요. 근데 배열의 한계라는 게 존재해야 하잖아요. 500이라고 제가 지금 잡아놨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바뀌죠. 이 500이라는 숫자가 여유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모자라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이것도 모호하죠. 그냥 1000만 놓고 보면은 그냥 좀 여유로워 보일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뭐 10명 관리하는 사람이 오면은 나머지 990은 낭비죠. 그래서 그럼 무한반복문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일단은 브레이크로 탈출구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이즈를 맥스 사이즈보다 크게 입력하면 다시 입력하라고 위로 보내야 되니까 컨티뉴를 쓰겠습니다. 영원히 입력받도록, 제대로 입력할 때까지. 200까지만 가능하다, 1000까지만 가능하다 라고, 뭐 200이면은 200까지만 가능하다라고. 가지고 있는 메모리는 뭐 인트 200까지만 수용 가능하다라고 해줘야 돼요. 이 숫자보다 크게 넘어가면 다시 입력하라고 해야 되고, 근데 이 컨티뉴가 없으면 그냥 빠져나와서 브레이크 되죠. 브레이크 만나서 탈출하고 프로그램 끝나죠. 지금까지 한 거는 정적 할당이에요. 그래서 동적 할당에 대한 설명은 좀 이어서 할 건데, 동적 할당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 맥스 사이즈, 이거 정할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뭐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크게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개업하고 나니까 하루에 좀 손님이 한 3명밖에 안 와요. 막 팔이 날리고 이러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별로 안 올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면적은 그냥저냥 좀 무난하게 좀 좁게 잡았어요. 근데 이게 뭐 언론에 노출이 돼서 뭐 맛집으로 소문났어요. 입소문 타서 뭐 수용 인원을 훌쩍 넘겨버려요. 웨이팅 줄까지 엄청 생기고. 그러면 여기에 정상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죠. 이게 정적 할당을 했을 경우 이 한계가 이 상황이에요. 그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동적 할당입니다.